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한국 재벌이 대명사인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막내딸로 태어나 국내 재계 랭킹 11위권에 있는 신세계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명희 회장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명희 회장은 삼성그룹으로부터 백화점과 호텔을 분가해 나와 거대 유통재벌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재벌가 딸에서 경영인으로 대성공을 거뒀지만 그녀는 언론 대면 인터뷰나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는 충수로 유명합니다. 베일에 쌓인 이명희 회장이 경영 철학과 거의 윤곽을 드러난 후계자 문제, 그룹이 향후 과제 등도 짚어보겠습니다. 1991년 11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제1제당, 전주제지, 신세계백화점 등을 형 집안과 누이 집안에 분가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합니다. 제1제당은 큰형인 이명희 집안에, 제1합성은 둘째인 이창희 집안, 전주제지는 큰 누나인 이인희 고문에, 신세계백화점과 조선호텔은 막내 여동생인 이명희 회장에게 분가시키겠다는 전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배격하고 이병철 회장이 본부인인 박두울 여사한테 난 자식들한테만 회사를 떼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본 부인한테서 난 자식들이나 다른 이복 누이들 몫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두울 여사한테서 난 둘째 누나인 이수키 씨한테도 계열사를 떼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LG그룹 구인의 창업회장이 둘째 아들인 구자학 아오홈 회장에게 시집간 분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러한 이건희 회장이 배려로 탄생하게 됩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조선호텔을 분가해 나온 이명희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회사인 디자인 신세계를 설립하는 등 무섭게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세계푸드와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이 만들어지고 1997년 삼성그룹부터 완전 계열 분리되면서 스타벅스 코리아, 신세계 INC 등을 신설하며 신세계의 질주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필두로 경기도 여주의 아울렛과 하남시와 고양시의 스타필드 등을 세워 거대 유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지금 신세계그룹은 유통사업, 패션사업, 식음료사업, 호텔 관광사업, 건설 및 IT사업 등 사업이 다각화돼 재벌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7개 상장사와 함께 26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 총액은 22조 8천억대를 웃돌아 재계 랭킹 11위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군에 들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로만 보면 범삼성 계열사 중 가장 성공한 기업입니다. 한때 CJ그룹이 앞섰으나 올해 들어 CJ그룹이 신세계그룹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처음 삼성그룹으로부터 분가할 때 신세계그룹은 다른 분가 기업에 비해 가장 규모가 작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남인 이명희 회장한테 분가한 제1제당은 사실상 그룹이 못해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산을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제1제당을 분가받은 이재현 회장은 엔터테인먼트 등 사업을 다각화해 CJ그룹으로 성장시켜 한때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위에 오를 정도로 분가에 성공한 회사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큰언니인 이인희 고모는 원래 호텔신라를 분가받기 원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호텔신라 대신 제조업인 전주제지를 떼어줍니다. 이인희 고모는 전주제지를 물려받아 정보통신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서다 IMF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한솔그룹은 한때 주목받는 기업에서 지금은 중견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1합성을 물려받은 세한그룹은 몰락하고 그 집안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해 이명희 회장이 물려받은 신세계그룹은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경영사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943년생인 이명희 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생활미술과를 졸업하고 1967년 정재현 현 신세계 명예회장과 결혼해 한동안 가정주부 생활을 충실히 했습니다.
정재윤 회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미국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마친 공학도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사위가 된 뒤 삼성전자 사장과 삼성물산 사장을 거친 전문 경영입니다. 주부로 있던 이명희 회장이 백화점 경영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79년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영업 담당 이사로 처음 경영에 합류합니다. 이 이유를 이 회장은 아버지 권유 때문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05년 신세계백화점이 확장 개장할 때 일간지와 처음이자 마지막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부친인 이병철 회장이 여자도 가정에 안주하지 말고 남자 못지않게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권유에 나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회장이 큰 오빠인 이명희 회장과 인터뷰할 때 한 얘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저에게 두 딸이 경영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버지와 두 딸이 골프 치러 자주 많이 다녔는데 큰 누이는 호텔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내는 백화점에 대해서 자꾸 의견을 내니까 그럼 너희들이 한번 경영에 참여해봐라 해서 맡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명희 회장은 백화점을 맡아 거대 그룹 집단으로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이명희 회장이 통큰 경영과 사람 경영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언급한 인터뷰에서 아버지로부터 사람 경영법을 배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출근 전날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 하신 말씀이 서류에 사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책임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맡겼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대신 믿지 못할 사람은 아예 쓰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사인 경영은 삼성가에선 분문율처럼 내려오는 일입니다. 대신에 전문 경영인에게 전권을 주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사람도 이명희 회장과 인연 때문에 신세계 하청업을 오랫동안 맡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장이 한 번 맺은 인연과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증명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93년 선보인 이마트는 이명희 회장이 경영 해안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미국을 여행 중일 때 프라이스 클럽과 월마트 등 창고형 점포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착안해 처음으로 서울 창동에 이마트를 선보이게 됩니다. 이마트는 개장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신세계가 유통강자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세계적인 유통체인인 월마트가 결국 이마트에 밀려 한국에서 철수하고 그 월마트를 이마트가 인수하면서 신세계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됩니다. 이 여세를 몰아 중국까지 진출했으나 중국에선 정착을 못하고 철수하고 맙니다. 이 이마트는 2011년 신세계백화점에서 완전 인적 분할해 그룹이 주축회사가 됩니다. 이렇게 신세계그룹이 승승장구해도 언론 인터뷰나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될 때는 상가에서가 유일합니다. 지난번 구자욱 아움 회장이 빈소나 손봉남 CJ그룹 고문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 가장 최근 일입니다.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 있어 은둔히 경영자로 소문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의 딸인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역시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반면에 정용진 부회장은 언론에 자주 노출돼 많은 화제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명희 회장에게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겉으로는 남매에게 경영을 맡겨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 분포를 보면 이마트는 장남인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백화점은 장녀인 정유경 총괄사장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명희 회장이 주식을 증여하며 후계 구도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명희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만만치 않아 그 주식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 후계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남매의 경영 성과와 충성심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 재벌이 막내딸로 태어나 기업을 분가받아 승승장구하는 재벌가의 역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친인 이병철 회장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과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재벌가 딸들이 로망이기도 한 이명희 회장의 야심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